북 49 피터 F. 드러커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사상가가 남긴 비즈니스 고전. 피터 퍼디낸드 드러커. 오스트리아 출신의 20세기 미국 경영학자로 현대 경영학을 창시했다고 평가받으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사상가로 꼽힌다. 마케팅이란 개념의 창시자이자 지식 노동자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 민영화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앞다투어 읽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1985년에 출간된 피터 F. 드러커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은 한 가지 의문점으로 시작한다. 1965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석유 파동, 경기 침체, 특정 산업과 정부의 주요 일자리 감소를 겪었다. 그럼에도 일자리는 대폭 증가했다. 어째서일까? 이 중 4천만 개의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중소기업에서 창출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첨단 기술이라는 말로 이를 설명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신규 일자리 가운데 기술 분야는 500만에서 600만 개에 불과했다. 드러커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기술은 첨단 부품이나 장치가 아니라 기업가의 경영 매너지먼트이라고 한다. 드러커는 경영이 이를 더욱 잘해내는 방법으로서 경영을 공학이나 의학같이 중요한 사회적 기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3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념비적인 경영학 서적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드러커 이전의 경영은 거의 분석되지 않은 주제였다. 드러커는 자기 분야에서 항상 남들보다 최소 몇 년은 앞서 있었던 사람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은 경영이라는 주제를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다룬 최초의 책이다. 드러커는 1950년대 중반부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그가 30년에 걸쳐 검증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 경영계의 전문가로서는 특이하게도 그는 노조, 걸스카우트, 과학실험실, 교회, 대학, 구호단체와 같은 온갖 조직의 관계자들과 일한 경험이 있다. 드러커가 한 주장의 핵심은 어느 조직에서 활동하든 일하는 방식을 바꿔 크나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다만 1873년 세계 대공황에서 태어난 폭지국가에 대해서는 그 수명이 다했다고 진단을 내린다. 그러면서 기업가 사회가 폭지국가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가 진정 기업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기업 가주인은 단순히 일시적인 풍조에 그치지 않으며 차세대 부창출 기업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대학 강의 및 재단, 정책이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경영학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드러커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미래를 정확히 내다봤다. 다른 정치 경제 이론과는 달리 혁신 경영과 기업 가정신을 중점적으로 다룬 그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으로 창조와 파괴의 속성이 있다는 조지프 슌페터의 통찰을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태초에 기업가가 있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는 1800년 생산성이 낮은 영역에 있던 경제 자원을 생산성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영역으로 전환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기업가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이 기업가의 본래 정의며 드러커의 주장에 따르면 최고의 정의다. 기업가 정신은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에서 관찰되는 특징이다. 의료, 교육, 상업 분야의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일을 더 잘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르게 한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평형 상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경제가 최적화 상태에 이르고 그 결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가의 본질은 판을 뒤흔들고 해체하는 것이다. 기업가는 예측을 불허하는 사람으로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 부를 창출한다. 불확실성과 미지수를 처리하고 변화를 활용하며 변화에 똑똑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다. 드러커는 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기업가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가게를 차리거나 가맹점을 여는 일은 일종의 모험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다. 위험하다는 허구. 드러커는 순전히 생산량이 적은 분야에서 많은 분야로 자원을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 정신이 어째서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얻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같은 일을 더 잘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 기업가 정신을 위험하다고 보는 인식을 줬다가는 새로운 기회를 전부 놓치고 알아차릴 새도 없이 사업을 망가뜨리기 십상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일을 꾸준히 시도하는 방법이야말로 자원 투자의 최선책이다. 드러커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첨단 기술 기업, 벨연구소, IBM, 3M, 오늘날로 치면 애플이나 구글을 보면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은 소위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이고 잘 알려진 규칙을 위반할 때만 위험하며 체계적이고 절제되고 목적의식이 있는 기업가 정신은 위험할 일이 없다고 코찰한다. 드러커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은 대규모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큰 조직이 미래에도 오랫동안 존속하려면 기업가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제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과 영국의 유통업체 막스 앤 스펜서는 대기업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온 탄탄한 이력이 있다. 혁신가가 되는 방법. 드러커가 보는 혁신은 무엇이든 기존 자원에 내재된 부창출 역량을 변화시키는 행위다. 최고의 혁신은 놀랄 만큼 단순하기도 하며 기술이나 발명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화물차에서 내리기 쉽고 선박에 싣기 편리한 금속 컨테이너의 제조에는 신기한 기술이 사용되지 않지만 해외 운송의 표준 시스템이 된 컨테이너 선적의 출현은 세계 교역량을 4배나 뛰어오르게 한 혁신이었다. 보험, 현대식 병원, 분할 납부, 교과서 등 위대한 혁신의 산물은 대부분 어떤 종류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드러커는 과학과 기술이 사실상 가장 유망하지 못한 혁신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편익을 실현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사회나 시장이 예기치 못한 변화를 활용하는 분야는 더 빠르고 용이하게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기업가는 혁신의 원천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주시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일, 예기치 못한 성공과 실패, 사건, 불일치,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기대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과의 괴리, 기존 프로세스로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산업이나 시장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인식, 기분, 의미의 변화. 예기치 못한 성공. 드러커는 예기치 못한 성공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예시를 들고 기업가가 그러한 성공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은 몇 년 동안 부진을 겪었다. 자사를 패션 전문 백화점으로 간주한 나머지 가전제품의 매출이 수익 구조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메이시의 경영진에게 가전제품 매출 증가는 민망한 성과였다. 얼마 후 메이시는 가전제품 매출을 자사 이미지와 성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IBM과 유니박의 컴퓨터는 원래 과학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두 회사 모두 기업 사용자들의 관심에 놀랐지만 IBM만이 기업 시장에 판매하기로 몸을 낮춤으로써 앞서 나갈 수 있었다. 미국의 철강 대기업들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대 생산단지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금과 이윤을 날리면서도 새로 등장한 미니밀 소규모 제철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다. 원래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예기치 못한 성공을 위해 방향을 전환하려면 겸손함이 필요하다. 자사 제품군 중에서 더 저렴하고 덜 화려한 제품이 잘 팔리는데도 고급 제품 한 가지에 매달리는 회사는 저렴한 제품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드러커의 말대로 예기치 못한 성공은 경영진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러커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을 예언이라도 한 듯이 산업이 변화하는 까닭은 신규 진입자와 외부자, 이류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이거나 시장을 점유한 기존 제품을 바꾸는 일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들은 기존 산업 주자들이 관심 없어 하거나 시장 잠재력이 없다고 판단한 틈새를 찾아낸다. 고객이 최우선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혁신이라고 하면 지퍼나 볼펜처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러나 드러커에 따르면 그처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개발 비용을 뽑을 확률은 500분의 1이다. 그는 기업과 경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혁신이 시장과 만나야만 크게 가치 있는 제품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여객용 제트기를 최초로 개발한 곳은 영국의 더하빌랜드였지만 업계 선두를 차지한 곳은 보잉과 더글러스였다. 그 이유는 항공사들에게 값비싼 제트기 구매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듀포는 나일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용 스타킹과 속옷, 자동차 타이어를 제조하기 시작함으로써 나일론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 혁신 기업은 자사 제품을 판매할 시장과 유통 시스템을 파악하고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통념과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프로이센의 국왕은 철도가 실패할 것이라 단언했다. 말을 타면 공짜로 하루 만에 베를린에서 포츠담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기차를 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해도 원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쉽게 알아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혁신은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그렇더라도 혁신가는 자기의 혁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생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만 한다면 위험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드러커는 훌륭한 혁신의 산물은 초점이 제대로 잡혀 있다고 설명한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루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 일만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고차원적이지 않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어째서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유는 남다른 현명함이 아니라 남다른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노력과 돈, 시간을 줄여준다. 그 좋은 사례가 킹 질레트가 개발한 일회용 면도기다. 그때까지만 해도 면도는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작업이어서 형편만 된다면 이발사에게 맡기는 게 최선이었다. 사람들은 제품에 돈을 치르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제품이 자신들에게 주는 효용을 보고 대가를 지불한다. 이상으로 북 49 피터 퍼디낸드 드러커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